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책임질 가덕도 신공항건설공단이 공식 출범하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는 공단 출범과 함께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신입생 1,400여 명 증원 절차를 마무리 지은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한 마트 외부 주차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차량 10여 대가 소실됐습니다. 외부에 쌓아놓은 부탄가스에 담배꽁초를 버린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 지으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전국에서 촛불 집회까지 열렸는데요. 의사협회는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이 이미 결정된 만큼 강행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 군함로가 촛불을 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손에는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가슴에는 근조, 리본까지 달았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한 집회입니다. 이날 집회에는 부울경 의사협회 소속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 증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의사총파업 등 집단행동 발표는 없지만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사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비과학적인 논리로 의대 증원을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원점 재논의를 통해 정말 의사가 더 필요한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해서 의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전체 의대 신입생 1,400여 명을 늘린 대입 전형을 확정했고 각 대학들은 증원된 인원을 포함한 대입 모집 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더불어 교원과 시설, 기자재 확충 등 의대교육 여건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 사업도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언제든지 협의체 구성 또는 논의, 의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요청해 오면 언제든지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강대강 대치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책임질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출범식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부울경 시도지사들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 둘, 셋.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을 전담할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공단 설립은 지난해 10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 추진됐습니다. 앞으로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목표로 매립과 시설 공사를 비롯해 공항 건설을 위한 전문 조직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세계본부 49명 규모인 임직원은 향후 106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설립 등기를 마친 공단은 여객터미널 설계 당선자와 기본 및 실시 설계 계약을 시작으로 부지 조성 공사와 여객터미널 건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단 임직원 모두는 오로지 신공항의 성공적 개항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우공이산의 이념과 신념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도 2029년 차질 없는 개항을 약속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 후 지난 3월부터 여객터미널 국제 설계 공모를 추진 중이며
이번 달에는 10조 5천억 원의 부지 도선 공사를 발주하는 등 후속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계 10위권에 있는 경제 대국 가운데 제2의 공항을 가지지 않은 국가는 없다며 신공항 건설로 남북권이 수도권에 이은 또 하나의 대한민국 발전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과 부산시, 전문가가 함께하는 가덕도 신공항 발전 협의체를 발족해 성공 개항을 위한 역량을 모을 계획입니다. 정말 이제부터는 앞으로 남은 개항까지 그 시간 동안에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그 난관을 하나씩 돌파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또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한 2029년 말 조기 개항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구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현재 한 개뿐인 활주로를 2개로 늘리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8월 활주로 확장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 2025년 국토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공항 건설 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이주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숙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빈입니다. 한편 이날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출범식장 앞에서 가덕도 주민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주민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앞서 이주와 생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31일 오전 11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한 식자재마트 주차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폭발로 마트 외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10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식자재마트 뒤 부지에 쌓아놓은 휴대용 부탄가스에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옮겨 붙으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케이블 TV 지역 채널에서는 지역 소멸 문제와 함께 지역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학생이 줄어 문을 닫고 있는 학교의 현실과 지역의 노력까지 함께 짚어봅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이 꽉 찼던 교실 모습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빨라지는 소멸의 시계 사실 멈출 수는 없죠. 지금 경남의 학교 풍경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사라지기 전에 잊히기 전에 애쓰고 있는 지역의 노력도 함께 조명합니다. 김해시 한림면 가산마을에 유일했던 학교. 한림초등학교 가산분교는 15년 전 졸업생 3명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한 반에 60명씩 6학급, 전교생 300명이 넘는 때도 있었습니다. 참 잘 나갈 때는 이 학교에만 운영 잘 될 때는 그거로 이랬는데 밤새 뭐 그만 이러고 또 안 좋지. 이거 뭐 살리려고 해보니 되지도 안 하고 뭐 학생 수도 그 하고 그러니까 뭐. 경상남도는 인구 절벽 앞에 바짝 서 있습니다. 2024년 경남의 초등학교 입학생은 2만 3천여 명. 지난해보다 약 3,400명이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오는 2026년이면 10,000명대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경남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의령군. 이곳 화정면에만 무려 4개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 화정초등학교만 남았습니다. 두 학년을 합쳐도 겨우 3명. 3학년과 4학년, 5학년과 6학년이 복식 학급으로 운영됩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는 정말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작은 학교를 가급적이면 살려서 지방의 학교를 두려고 노력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 발맞춰 가고 있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학교, 마냥 손을 놓고 있진 않습니다. 작은 학교는 교실 재구조화 사업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학생들은 행복을 먹고 자랍니다. 부산에서는 반에 친구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친구들이 적어서
친구들하고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학용품도 사주시고 가방도 사주시고 하니까 좋고요. 언니 오빠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아서 하정초등학교가 난 좋습니다. 인생에서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첫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출발선인 학교. 지역 소멸 위기 속에 학교는 마을의 존재 이유입니다. 마을이 살려면은 학교가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을의 아이들 웃음소리가 나고 학교가 좀 살아있으면 그 지역의 마을도 좀 존재가 오래가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이후 병원에서는 수술 일정이 지연되거나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충북 보은군에서는 도랑에 빠진 33개월 아이가 병원을 돌다 끝내 목숨을 잃는 등 안타까운 일이 잇따랐습니다. 전공의에 그치지 않고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과 휴진으로 정부에 맞섰습니다. 의사협회는 총선 전 낙선운동까지 꺼내들며 가세했는데요. 의대생들도 집단으로 휴학계를 내고 여태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대를 가진 대학의 대부분이 정원 증원을 담은 학칙 개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건데요. 그런데도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철회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복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방치한 채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의사 집단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고울 리 없겠죠. 우선 병원으로 돌아오고 테이블에 마주 앉아 정부와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료개혁은 의사를 위한 게 아닌 환자와 국민을 위한 개혁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원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을 공동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한 22대 국회에 입성한 부산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번에 공동 발의된 법안은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물류와 금융, 첨단 산업 기반을 위한 특례와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한 글로벌 교육과 생활환경, 문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 발의됐던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21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됐고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부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창원시가 6월 한 달간 여행 가는 달로 지정해 관광시설 할인 및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창원시는 주요 체험 관광시설인 창원 시티투어 버스와 제황산공원 모노레일카의 이용요금을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원시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진행해 지역의 주요 관광지 15개소 중 3개소 이상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첨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창원 시민을 비롯해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산 피란수도 유산인 부산항 일부두가 부산시 문화유산으로 등록됐습니다. 지난 1911년 건설된 부산항 일부두는 6.25 전쟁 당시 부산으로 들어오는 통로이자 전쟁 물자와 구호품 등이 오간 국제협력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고 이번에 등록된 일부들을 포함해 임시중앙청과 하야리아 부대 등 피란수도 부산유산 9개를 모두 문화유산으로 등록했습니다. 시는 피란수도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